일반적으로 조미료란 음식을 만들 때 주재료에 알맞게 첨가해서 음식의 맛을 돋우는 물질을 말합니다. 음식의 맛과 향, 색을 보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향신료와는 엄밀히 말해 다른 것으로 구분되지만 둘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크게 구분되지는 않고 뭉뚱그려 양념, 시즈닝, 소스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맛에는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단맛, 생존을 위한 짠맛, 침이 고이는 신맛, 어른의 맛인 쓴맛, 고향의 맛인 감칠맛, 참기름이나 올리브의 지방맛. 이러한 맛을 내는 것을 조미료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매운맛과 떫은맛까지 내는 것을 조미료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매운맛과 떫은맛은 맛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금, 설탕, 고춧가루,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맛술, 기름 등이 조미료로 이용됩니다. 고기 요리 등 특수한 목적으로는 커피나 사이다도 조미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쓴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해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나 소량의 쓴맛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가끔 커피 등을 사용해 쓴맛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쓴맛의 기호품이 커피와 맥주입니다. 특히 맥주는 후라이드 치킨 등 기름진 튀김 요리를 먹을 때 느끼한 맛을 가시게 하기에 환상의 궁합인 셈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쓴맛의 조미료가 고수입니다. 기름진 중국 요리와 궁합이 좋으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신채이자 조미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립니다. MSG는 억울하다. 조미료에는 자연에서 나는 동식물을 사용한 천연조미료와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조미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조미료라는 용어를 쓸 때는 더욱 좁게 미원으로 대표되는 MSG 제품만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거나 손님이 조미료를 적게 넣어달라는 것은 보통 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념을 덜 넣어달라고 요구하려면 조미료를 적게 넣어달라고 하지 않고 덜 짜게, 덜 맵게 혹은 좀 싱겁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알아듣습니다. 일예로 예전에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예능 프로에서 저희 집은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이 걸려있는 음식점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조리 방법을 살펴보니 MSG가 들어가는 치킨 스톡, 사골분말, 맛소금 등을 넣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장은 미원, 다시다를 못 넣으니까 맛소금을 넣는다고 말했는데 맛소금은 단순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MSG로 만든 조미료입니다. 또 MSG는 사골분말에도 첨가되며 치킨 스톡에도 당연하다시피 들어갑니다. 이 사례 그대로 미원과 다시다만 MSG인 것으로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금, 설탕 등의 천연 조미료가 아닌 MSG, 아스파탐 등 인공 합성 조미료에 대해서는 항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심이 따라붙으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독극물 마냥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실 1968년 초 MSG를 대량으로 섭취하고 나서 1-20분이 지나면 후두부의 장열감, 불쾌감, 근육경련,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대된 사건과 무관치 않습니다. 주로 중국 식당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이를 중국 음식점 증후군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의 FDA,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등에서는 한때 일일 섭취 허용량을 제정하고 신생아용 음식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고혈압이나 우려성 신부전 환자, 알레르기 환자에게도 섭취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대로 된 연구들에서 CRS의 원인이 MSG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MSG의 일일 섭취 허용량이나 섭취 제한을 폐기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에서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통해 무해성을 밝히며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대결, 조미료 전쟁. MSG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조미료가 바로 미원입니다. 다시다와 함께 우리나라 조미료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미원은 일본에서 최초로 발명된 상품 아지노모토를 그대로 베껴 쓴 상품명입니다. 맛의 근원을 뜻하기에 미원이라 칭했고 상표도 복사해서 붙여놓은 수준입니다. 본래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아지노모토의 입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해방으로 아지노모토가 철수하자 조미료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하게 감칠맛을 내기 위한 화학조미료 수요가 컸기에 여전히 많은 양의 아지노모토가 밀수입되거나 심지어 위조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56년 동아화성공업에서 최초의 한국산 화학조미료인 미원을 출시하면서 한국 화학조미료 시장의 과반을 석권하게 됐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미원의 전성기가 진행되면서 일미, 선미소, 미영, 닭표 만나니, 미풍 등 온갖 아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도전자 중에서도 당시 삼성 계열사인 제1제당이 출시한 미풍의 도전은 거셌습니다. 1963년 미풍을 생산하던 원형 산업을 인수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으며 마케팅전을 벌이고 1969년에는 아지노모토 기술 제휴까지 따내며 조미료 사업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원과 제1제당 사이에서는 이른바 세계의 대결로 손꼽히는 조미료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의 경쟁은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됐습니다. 특히 미원과 미풍 간의 상품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이었기에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서 직접 개입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미원은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며 국민 조미료로 등극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미원의 광고 모델을 거쳐갔을 정도였고 조미료 시장에서 미원의 지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실제 60~70년대 최고의 인기 선물 중 하나로 꼽혀 미원 1kg들이 금색 캔을 상자처럼 포장해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원에게 밀리던 제1제당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쇠고기 다시다의 역주행이었습니다. 사실 1세대 후발주자로 미풍을 밀던 제1제당은 일찍이 1975년에 천연 조미료란 기치를 내건 쇠고기 다시다를 출시했습니다. 당시엔 역부족이었으나 1980년대 초반 화학조미료의 유해론이 일면서 상황이 역전돼 천연 조미료인 다시다의 판매가 늘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쇠고기 맛을 손쉽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다시다는 화학조미료 시장을 탈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력 상품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다 대응에 주저하던 미원은 무려 7년 뒤에서야 경쟁 제품인 만다를 내놓으며 다시다에 맞섰습니다. 제1제당의 다시다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자 미원은 다시 고두심을 내세운 감치미를 투입하지만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김혜자와 유행어 그래 이 맛이야를 내세운 다시다에게 참패하고 맙니다. 참고로 조미료 역시 세대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1세대 대표 조미료인 미원과 미풍은 옥수수를 발효한 발효 조미료로 95% 이상 MSG로 이루어져 있고 2세대 대표 조미료인 다시다, 만나, 감치미 등은 복합 조미료로 MSG 함량을 10에서 20%로 줄이고 쇠고기, 파, 마늘, 양파 등을 혼합했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미료 1세대에서는 미원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2세대에서는 반대로 다시다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후 3세대 조미료로 MSG와 인공합성물을 배제한 자연 조미료, 산들의 맛선생 등이 4세대 조미료로 인공합성물은 물론 첨가물도 일절 넣지 않은 액상 발효 조미료, 연두 등이 개발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1세대와 2세대 조미료인 미원과 다시다가 전체 조미료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소용 시장에서는 1세대 조미료가, 가정용 조미료 시장에서는 2세대 조미료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여담으로 1세대와 2세대에 이은 이 조미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제1제당의 모기업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에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 자식, 그리고 미원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잡스러운 얘기들을 두서없이 했지만 가장 큰 결론이 남았습니다. 바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조미료의 조합 비율을 밝힙니다. 이름하여 장설파마 깨우참. 장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파, 마늘, 깨, 후추, 참기름 아주 조금씩 섞어 넣으면 웬만한 음식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짠의 원리죠. 단맛은 행복한 맛이고 짠맛은 생존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그 둘을 합치면 살아있음의 행복함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약속된 비율을 절대 어기지 마십시오. 인생 마지막까지 절대 잊어선 안 될 철칙,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오늘의 결론, 장설파마 깨우참.